일본은행의 이번 0.25%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탱해온 무이자자금 공급원의 완전한 실종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30년 만에 최고 금리라는 상징성에 주목하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엔화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단기적 전술이 아닙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2.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도록 방치함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었던 초저금리 닷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를 말하지만 진짜 본질은 일본의 부채 기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자인하고 그 비용을 전 세계 금융시장과 공유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통제불능에 빠진 엔저와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압박이라는 두 마리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일본은 그동안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금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어선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일본 내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식 물가 상승의 질입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야 하지만 현재 일본은 에너지와 식료품 등 수입 원가 상승에 의한 나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완화파였던 위원들조차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의 신뢰도 자체가 붕괴한다는 공포를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실질금리를 보십시오. 명목 금리를 0.75%로 올렸지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이번 인상은 경제를 긴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덜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30년간 0%에 길들여진 시장에게 0.75%는 체감상 폭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본 국가 재정의 이자 폭탄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넘는 세계 최대 부채국입니다. 그동안 이 거대한 부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금리가 0%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약 1300조 엔이라고 가정할 때 금리가 1%만 올라도 이론적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13조 엔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 국방비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2% 돌파는 시장이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부채 돌려막기를 공짜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이 표방하는 확장 재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정부는 돈을 쓰겠다고 하고 중앙은행은 돈줄을 죄는 이 엇박자 정책은 국채 가격의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그 국채를 자본의 대부분으로 들고 있는 일본 내 시중은행과 연기금의 장부상 가치는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이는 일본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입니다. 많은 분석가가 엔달러 환율이 인상 후에도 156엔대에 머무는 것을 보고 금리 인상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엔화의 가치보다 일본의 위험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며 엔화를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7월 금리 인상 당시 니케이가 12% 폭락했던 기억 때문에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엔 쇼트 물량이 압도적이었지만 현재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엔고에 대비한 포지션을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진짜 위협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서면 굳이 환리스크를 감수하며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 자본의 본국 회귀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일본 자본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하기 시작하면 미 국채 금리는 연쇄적으로 폭등합니다. 이는 곧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출 금리의 기준점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도쿄의 국채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기묘한 연결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에게 양날의 검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선 부러진 칼날에 가깝습니다. 과거엔 엔고가 되면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일 수출 구조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일본발 글로벌 금리 상승이 국내 조달 금리를 압박하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특히 일본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한국은행에게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일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자본 유출
맞설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통화 전쟁의 전선을 확장시켰으며 우리는 그 최전방에서 고금리와 엔저라는 복합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떠받치던 일본발 유동성이라는 기초 공사가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자산은 고금리라는 새로운 중력 아래에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 공급하던 값싼 유동성이라는 마약을 끊기로 했으며 이제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그 금단 현상으로 인한 대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엔화 가치가 당장 급등하지 않는 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습니다. 국채 금리 2% 안착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대격변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니케이 지수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본 대형 은행들의 해외 자산 매각 속도와 미일 금리 차의 실질적 축소 여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